일단 이제 중요한 건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듯이 이 청해부대 파병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각국의 반응을 보면 영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매우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각국이 다들 조금씩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인 파병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 것이냐? 우리도 아주 신중해야죠. 뭐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적대국이 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예. 또 한 측면은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파병 나간다면은 파병 부대의 예. 안전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주변국이 요구받았던 5개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면서. 저는 보수적으로 신중 검토다. 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런데 한다면은 예.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야 된다. 시간 끌기. 왜냐하면 어느 예. 정도 시간을 끌다 보면은 예.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프랑스가 예. 어디에서 반응은 안정이 되면은 호르무즈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연합 전력으로 보내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뭐 가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먼저 연락반을 파견하고 연락반. 연락반을 그 미 중부사 산하의 저기 아마 예. 중부사령부하고 예. 오함대가 또 해상 작전을 할 거예요. 예. 중부사 밑에는 해공군이 있는데 예. 오함대가 할 텐데 예. 그런데 물론 지금도 오함대는 청해부대와의 교신을 위해서 연락반이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연락반을 보내고 하면 일단은 형식은 파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청해부대를 갖는 경우는 임무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예. 지금 청해부대의 임무는 예. 아덴만 예. 소말리아 해적 소탕 또 예. 그런 해적 소탕을 위해서 아덴만에 국한돼 그쵸. 있는데 예. 그 호르무즈 해역과 페르시아만까지 확장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 네네. 원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교민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해부대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은 있어요. 음흠.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 교민 구출 작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면은 다국적군의 이름으로 감유해서 하기 때문에 예. 국회 동의가 아마 필요할 걸로 보여요. 예. 그럼 국회 동의도 한 시간 끌기 작전의 한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시간 끌기. 네. 예. 예. 그러니 사실 호르무즈 지금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이란과의 전쟁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과 미국은 실제 전투력이 강하니까 예. 많은 미사일 체계라든가 핵시설을 파괴됐고 예. 지금 드론 체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지상 작전을 일부 제한적으로 준비를 하는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해병대 2,500명이 이동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 하르그 섬도 이제 예. 군사 시설은 공격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일종의 그런 지상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섬에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작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파병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 전쟁에 우리가 군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험한 형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들어가면 사실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 접근해야 된다. 예. 안 된다라고 딱 하기에는 지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파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부정적 신중 검토. 안 상당히 된다는 이거는 왜냐하면 한미 동맹의 문제도 있고 예. 우리 상선의 보호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그 두부 못 짜듯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수적 신중 접근. 그래서 네. 어제 청와대에서도 한미 간 협의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예. 그런 언어 속에는 우리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고뇌가 네. 있는 거죠. 음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네. 정부에서.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해부대의 경우에는 그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만까지 역할을 확장할 거냐 그럴 때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이제 법적으로 네. 실제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우리 교민들 또는 우리 상선보호에 국한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2020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20년도에 예, 문재인 한번 정부 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그렇죠. 청해부대를 파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2020년에 1월달에 미국이 이란에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란에서는 보복하겠다고 예. 미국 이란이 긴장이 고조가 되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때 미국도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보호하자 했는데 우리는 다국적군에는 들어가지 않고 네. 우리 상선 단독 작전으로 상선 보호를 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상선 보호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또 이란을 의식해서 이란에게는 예. 우리는 그 참가하는데 예. 다국적 군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선 보호를 만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래서 이란도 이해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란과 적국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었던 것이고 네. 검토했을 때 이번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이번엔 전쟁터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파견을 한다면은 단독으로 상선 보호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여러 그렇죠. 정보를 같이 또 통합해야지 배 한 척 달랑 예, 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전쟁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는 국내적 법 절차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또 만약에 파병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보고요. 예. 예. 지금 당장 우리가 6월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네. 국회가 매우 바쁘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늦춰서 이 전쟁이 일정 정도 일단락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고 사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차례 파병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전쟁에도 우리가 파병 그렇죠. 갈 거냐 말 거냐 이 파병 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여론이 갈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파병 이 침략 전쟁에 왜 우리 군이 파병을 해야 되느냐 반대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피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라크전 때도 보면은 초기부터 미국은 파병을 요청했어요. 네. 전쟁 초기부터 했는데 우리는 파병을 반대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 전쟁이 끝나고 바그다드 점령한 후에 네. 한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를 그렇죠. 먼저 보냈고 예. 가장 안전한 지역을 예. 찾아서 보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미국은 계속 전투 부대를 보내라라고 네, 전투병 파병을 요구를 했었죠. 계속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시간을 끌었죠. 그때도, 그리고 나서 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 이제 이라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것도 가장 안전한 지역을 네. 선택해서 예. 사단 규모 사단도 뭐 사실은 사단이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예. 축소된 사단 사령부하고 해서 예. 자이툰 부대를 보낸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전쟁에 그냥 뭐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지만 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요. 예.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예. 이란하고도 파병 가는 순간에 적대국이 되는 거고 네. 또 우리 파병 가는 부대들도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그러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출구 없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전쟁에 아무런 출구 전략이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하르그 섬에 그 군사 시설만 타격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새벽 오늘 2시 45분에 나온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유엔 미국 대사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군사 시설 이외에도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저 같아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주장인데 장난삼아 좀 더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아마 충격적인 미국은 건데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순수 생각인데 네. 저는 그 2003년도 이라크 전 때 중부 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장교로 네. 파견 갔었죠, 가서 의원님. 네. 해서 지금 중부 사령부가 이 전쟁을 지도하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림이 그려져요. 중부 사령관 생각이 지금 어떤 뭔지. 것일까 네. 거의 그림이 사실 그려지고 그 얘기를 좀 있거든요. 해주세요, 의원님. 중부 사령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중동 호르무즈 지역하고 중동 지도를 매일매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이고 이란은 장기전을 가면서 유리한 여건에서 예. 종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가 어딘가면 이란의 아킬레스건은 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르그 섬과 캐슘 섬이 있어요. 캐슘 섬. 예, 예. 하르그 섬은 이란의 하여튼 경제적인 목줄이고요. 예. 거기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90%가 그렇. 하르그 섬이 예. 터미널 같은 역할을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 하르그 섬은 페르시아만 안쪽 그 이라크하고 이란 국경 지역 가까이 저 안쪽에 있어요. 거기를 지금 군사 시설을 공격했잖아요. 네, 근데 90군데나 이거를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럼 이제 소수 정예화된 부대들 예를 들어 해병대 지금 2,500명 예. 투입하고 예. 또 공수부대도 일부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대들을 투입을 해서 아마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해서 통제해 버리면은 예.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확 지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거기가 가장 이란의 급소인 거죠. 이란의 지금. 급소다 하르그 섬. 그다음 예. 또 하나는 캐슘 섬. 캐슘 섬인데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고 좁은 해협 가까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거기를 통제해 버리면은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한되게 예. 군사 작전을 해서 점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면은 예. 이제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도 예. 좀 장기화 가더라도 예.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네.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섬에 대한 작전을 만지작거리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르그 섬을 먼저 군사 표적을 공격한 것도 유심히 봤더니 비행기장을 먼저 때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르그 섬에 이란으로부터 군사 물자가 보급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사전 그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트럼프가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했고, 근데 이란 본토에 있는 표적들은 대부분 한 80~90% 제거가 됐거든요. 예, 핵심 예. 표적은 예. 표적이 많지만 아주 핵심적으로에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라든가 드론 기지라든가 또는 방공망 그래서 이란의 공군은 어느 정도 무력화됐고 해군도 무력화됐고 하는데 이제 더 이번 주 집중적으로 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든가 군사력 시설을 좀 더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이제 해병 원정단 이런 네. 것들이 도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란이 협상으로 나온다든가 종전으로 가면은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예. 지금 점점 장기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작전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상군을 이란의 본토 지역으로 투입하는 건 너무 무리가 크고요. 네네. 그러면 이건 완전 수렁에 빠지는 예, 것이고 예, 예. 또 그렇게 하려면 한 수십만 병력을 투입을 해야 예. 되는데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물론 이스라엘 지상군 같은 걸 또 투입하려고 예비로 준비는 할 수는 예, 있지만은 예. 그런 옵션은 너무나 위험하고 음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제한된 병력을 섬 음. 같은데 아하. 이렇게 점령을 해서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와 예.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딱 잡으면은 예. 이란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예. 협상장으로 나와서 나와서 항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버지를 포함해서 뭐 자기 아내, 딸, 뭐 매형, 뭐 전 가족이 자기 하나만 딱 살아남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시아파여서 사실상 이 순교의 논리로 지금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죽임 당한 이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이란 전체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르그 섬하고 캐슘 섬이 미국의 의도대로 여기가 뭐 장악이 된다고 한들 이란이 이 전쟁을 멈출까라는 의심은 좀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더 큰 희생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미군의 희생, 여기에 참전하는 국가의 희생 이런 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란은 사실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구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예, 때리면 왜냐하면 때릴수록 더. 때리면 때릴수록 이란은 강해지는 구조인데 미국은 늘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물리력이 파괴되면은 손을 들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군사력. 그래서 군사력은 파괴돼서 무력화되더라도 이슬람교 자체는 뭔가 하면은 외세가 공격해 오면은 외세는 이란의 적으로 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결사항전을 해서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전쟁에서 죽으면은 이제 성스럽게 죽는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 특히 이란은 지금 신정 일치 체계로 40년 이상 유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아주 강해요. 그동안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외세에 대응해야 된다. 예. 미국적 사고로는 실제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봉기가 일어날 할 거다. 완전 것이다라고 틀렸죠. 오판한 생각하는데 거죠. 그건 오판인 거죠. 예. 실제 외세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일단 막아야 되는 예. 데서 똘똘 뭉쳐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맞으면 맞을수록 정신력이 강해지고 이란 국민 하나 한 분 하나 이란 국민 전체가 네. 군복 벗은 전사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에 참여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론 전체 한 1억 정도 되는 인구가 네.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수령으로 빠지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은 핵심 시설만 때리고 어느 정도 정권 교체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선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끝내라고 제작진이 아. 지금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중요한 것은 네.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소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또 인터뷰를 통해서 더 깊게 경제적인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